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는 어떻게 노인들의 슬픔과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튜브를 보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밤새 침대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것과 같은 사소한 습관만으로도 노인의 경우 수면, 기억력, 심지어 심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휴대전화를 잘못 사용하면 조용한 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경험 많은 전화 사용자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심지어 자녀보다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깊은 잠을 조용히 방해하고 심장 박동을 방해하고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심지어 노인의 정신은 이유도 모른 채 가벼운 긴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노인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유해한 영향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즉 깊은 수면과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전화는 사랑을 연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2. 휴대폰의 파란 빛은 조용한 수면 방해입니다. 조부모님이 오전 2에서 3시에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야뇨증 때문이 아닙니다. 소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몸이 갑자기 깨어나서 다시 잠들 수 없을 뿐이에요. 그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파란 빛에 의해 갇혀 있습니다. 인체에는 매우 지능적인 생물학적 시계가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신체는 자동으로 멜라토닌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은 졸음을 느끼고 깊은 잠을 자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눈이 파란빛, 특히 휴대전화, 태블릿, TV, 백색 LED 조명에서 나오는 빛에 노출되면 그러면 뇌는 착각해서 아직 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 몸에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는 신호가 없습니다. 노인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잠이 얕고 한밤중에 쉽게 깨어납니다.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노인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몸에서 멜라토닌이 더 많이 분비되므로 밤에 휴대폰을 사용해도 뚜렷한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천연 멜라토닌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경계가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뇌는 파란 빛에 노출되면 낮과 밤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휴대전화를 보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어려움, 오전 2에서 3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 수 없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피로, 현기증, 집중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증상, 7, 8시간 잠을 자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낀다. 평소보다 일찍, 오전 3에서 4시, 깨어나지만 다시 잠들 수 없음. 수면 중 비디나 작은 소리에 민감함. 부드럽고 쉬운 솔루션. 취침 전 최소 1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끄세요. 블루라이트 필터, 야간 모드 설정. 흰색 조명이 아닌 따뜻한 노란색 야간 조명을 사용하세요.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나이 시프트 또는 조명 필터 앱을 사용하세요. 최대 밝기를 줄이세요. 짧은 콘텐츠를 읽고 긴 영상 뉴스는 피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노인들은 불안 때문에 잠을 잃는 것이 아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켜지는 작은 장치의 파란 빛으로 인한 불면증도 있습니다.
수면은 빛으로부터 시작되며 적절한 빛은 편안한 밤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파, 매일 밤 심장과 신경계에 속삭이는 자.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밤중에 밝은 조명 때문에 깨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신호가 전자파입니다. 휴대폰이 잠자기 중에도 계속 방송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웨이브 컬럼으로 연속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4G 연결, 푸시 알림, 백그라운드 앱 업데이트, 그리고 휴대폰을 침대 바로 옆에 두거나 더 나쁜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베개 옆에 두는 경우, 그러면 밤새도록 약하지만 지속적인 전자기장이 뇌, 심장, 신경계에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노인들에게 이는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파도를 별다른 이상 현상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다릅니다. 중추신경계가 더 민감하다. 심혈관계가 약할수록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수면은 이미 얇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방해를 받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의 긴장감, 뚜렷한 이유 없이 심장 박동이 빨라짐.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더라도 밤중에 쉽게 깨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고 약간 짜증이 난다. 만성 불면증이나 침묵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후. 눈은 여전히 감겨있지만 뇌는 끄기를 거부. 누워있을 때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혼자 자는 것은 편안하지만 휴대폰 가까이에서 자면 잠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솔루션. 휴대전화를 침대 근처, 특히 베개 옆에 두지 마세요. 알람이 필요한 경우 기계식 시계를 사용하거나 휴대폰과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비행기 모드를 켜세요.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끄세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LED 조명에서 멀리 두십시오. 노인의 경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뇌와 심장이 진정한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파는 즉각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조금씩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의 평화가 앗아가고 휴식이 필요한 신경계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다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편안하지 않아서 깊은 잠이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3. 눈이 건조하고 목이 뻣뻣하고 어깨와 목이 아프다. 전화의 조용한 부담. 오늘날 많은 노인들은 뉴스를 확인하고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자녀나 손주와 화상통화를 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종종 불평을 합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피곤하고 어깨가 돌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사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신체가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인들의 눈은 이미 약해져서 이제는 화면의 빛에 맞서 힘을 써야 합니다. 휴대폰을 볼 때 오른쪽 눈은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정, 블루라이트 및 화면 밝기로부터 보호, 매우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눈 근육이 긴장됨, 노인의 경우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눈물샘 기능이 저하되어 눈이 건조하고 눈이 아프고 시야가 흐릿하고 두통이 쉽게 발생합니다. 잘못된 휴대폰 자세는 매일 목과 어깨를 고문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휴대전화를 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 특히 누워있거나 침대에 앉아 시청할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 근육 긴장, 통증이 어깨까지 퍼짐, 후두부에 일시적인 허혈을 유발하여 현기증과 이명을 유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추와 척추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때문에 상체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 이마 또는 목 뒤쪽의 두통, 아침에 목이 뻣뻣하고 머리를 돌릴 때 피곤함, 전화를 잡거나 타이핑을 할 때 옆구리에 어깨 피로감이 있음, 눈의 건조증 증가, 하루가 끝나면 눈 자극감 증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솔루션. 30분 이상 연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멀리 보세요. 가볍게 숨 쉬세요. 라는 알림을 설정하거나 습관을 만드세요. 휴대전화를 눈높이에 두고 계속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저녁에는 목과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과 손목을 담그세요. 눈 보호 모드 블루라이트 필터 사용. 눈이 자주 건조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인공 눈물을 사용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휴대전화는 수면과 신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지만 노인의 경우 이미 취약한 뼈, 관절, 눈, 척추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친절과 자기애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4.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아무도 모르게 전화가 뇌를 피곤하게 만들 때 당신은 집에서 노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말하는 동안 집중력 상실, 아니면 방금 뉴스를 읽고 나서 방금 본 내용이 기억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휴대전화를 오랫동안 잘못 사용하는 것은 두뇌 과부하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집중은 뇌 피로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특히 전화를 사용할 때 짧은 영상, 릴스, 틱톡을 감상하세요. 주제간 전환이 있는 뉴스를 읽어보세요. 페이스북 젤로 유튜브 메신저로 앱을 전환하세요. 뇌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채널을 전환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뇌는 아직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뇌는 기억하고 처리하고 분류하기 위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압도당하면 뇌의 처리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단기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스토리와의 단절이 쉽게 일어납니다. 결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지만 그들의 뇌는 내부적으로 피곤합니다. 관찰되지 않음. 아무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뇌는 다음과 같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졸음, 장시간 집중이 불가능함,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약간 불안함, 점차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종종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증상, 방금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세요. 대화 중간에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사를 다 읽었지만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음, 혼자 있는 것을 더 선호함,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뇌가 다시 숨쉬도록 돕는 부드러운 솔루션. 휴대폰을 계속해서 점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세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한 가지 일, 전화통화, 기사 읽기 등에만 집중하세요. 불필요한 앱의 알림을 끄세요. 뇌를 위한 중간 휴식을 연습하세요.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15에서 20분 동안 눈을 감아보세요. 미니 모래시계를 자체 조절 도구로 사용하세요. 느린 음악을 듣거나 신문을 읽거나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장려하여 뇌에 자연스러운 호흡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휴대전화는 즉각적인 기억 상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가 쉬거나 머뭇거리거나 진정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평화와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정보 경쟁에 끌려들어 피곤해지고 자신이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결의 환상.
서핑을 많이 할수록 노인들은 더 외로움을 느낀다. 오늘날 노령층은 더 이상 기술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휴대전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기, 뉴스 보기, 자녀 및 손주와의 화상통화, 페이스북 서핑, 유튜브 시청으로 지루함 해소. 하지만 온라인에 접속할수록 그들은 매우 이상한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가상 연결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온라인에 접속할 때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외출하고 일하고 친구들과 모이는 모습의 이미지, 화려하고 활기찬 콘텐츠, 메시지는 정중하지만 빠르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낀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슬픔은 매일 밤 조금씩 솟아오른다. 외로움의 역심리는 가까울수록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노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외부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방해를 두려워하여 점차 문자 메시지와 전화에 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에 불과하며 더 이상 내 아이들의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증상. 휴대전화를 많이 보지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음. 당신의 사진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가 조용해졌다.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가까운 사람이 필요하다. 진짜 치료법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화하세요. 조부모에게 전화로 대화하는 방법, 단순히 시청하는 방법만 가르치지 마세요. 함께 저녁 식사, 산책, 옛날 이야기 나누기 등 전화 없이 실제로 연결 세션을 구성합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가볍고 접근하기 쉬우며 부담스럽지 않은 콘텐츠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간단히 말해서 휴대전화는 노인들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관람은 하지만 소속감은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들이 휴대전화를 벽이 아닌 다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도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해결책. 노인의 올바른 전화 사용. 전화는 나쁘지 않아요. 기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리가 들지, 부담이 들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인의 경우,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과 정신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 방법입니다. 1. 오후 8시 이후 사용에 대한 특별 시간 제한. 노인의 뇌는 저녁의 빛과 전자파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오후 8시 이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세요. 자녀에게 알림이나 부드러운 힌트를 주세요. 할머니, 지금 전화 끊으세요. 내일 일찍 전화 드릴게요.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기술 없는 밤, 생물학적 시계가 형성됩니다. 2. 항상 블루라이트 필터 모드를 켜두세요. 야간 근무, 눈 편안한 모드 또는 야간 조명은 다음과 같은데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의 해로운 청색광을 감소시켜줍니다. 특히 눈이 건조하거나 피곤한 사람들의 눈을 진정시켜줍니다. 당신은 해야 합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 저녁에는 밝기를 30에서 40%로 줄이세요. 3. 누워서 사용하거나 잠잘 때 머리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누워서 전화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목과 어깨가 긴장됨.
휴대폰을 잡고 있는 동안에도 쉽게 잠들 수 있음. 잠들 때는 절대로 휴대폰을 베개 근처에 두지 마세요. 알람이 필요하다면 비행기 모드를 켜고 머리에서 최소 1m 떨어진 곳에 두세요.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를 닦는 것과 같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것은 일종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나 허브수 한 잔을 마시세요.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간 담그세요. 심호흡을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이나 명상 음악을 들어보세요. 온라인 시간을 실제로 휴식을 취하는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실제 공간, 실제 감정, 실제 연결은 여전히 마음을 가장 많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신문을 읽으세요. 자녀와 손주들과 직접 대화하세요. 5분이라도. 정원에 앉아 식물을 구경하고 애완동물을 쓰다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 단순한 것들이지만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노인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면, 감정, 기억을 제어하는 장치가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결론: 휴대전화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이처럼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휴대전화는 가족의 연장선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조부모가 손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무 바빠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인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화기, 잘못 사용하면 얕은 잠, 흐릿한 기억, 불안한 심장을 유발하는 숨은 원흉이 됩니다. 우리는 노령층의 삶에서 기술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도와주세요. 휴대폰을 통제수단이 아닌 지원도구로 돌려놓으세요. 이 영상의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부모님, 조부모님, 노인을 돌보는 분들께 먼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나이 든 사람이라면 몸의 말을 들어라. 귀중한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하듯이 휴대전화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건강, 특히 수면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본 후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휴대전화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공유해보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다음 영상을 시청하면 자연스럽고 과학적이고 사랑스럽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